하시죠. 녹화 바로 지금 하겠습니다. 녹화 그거 레코디 이징 뭐 이런 거 떴나요? 네, 방금 떴어요. 아, 네. 그러면 뭐 진행해 주세요. 아, 제가요? 아, 그 소리 팀장님이시잖아요. 이제는 전이라고 불러주세요. 지금은 이제 쩔이기 때문에. 아, 뭐,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 PR이나 이런 거 하셨던 거 그냥 쭉 한번 히스토리 읊어주시는 정도로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 저는 정리를 이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저는 그냥 하면서 정리를 했어가지고, 저는 문서가 있긴 한데, 문서가 꼭 없어도 그냥 PR 보면서 쭈루룩 어떤 거 PR을 했었고, 뭐, 진행 상황 어떻고, 뭐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공유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번부터 할까요? 아니요. 죽음의 삼지선다. 아예 저희 국룰처럼 저희 세 명이서 사다리 탈까요? 아, 사다리 갈까요? 화면 공유해서 사다리 한번 해주세요. 좋습니다. 사다리 가시죠. 잠시만요. 화면 공유. 화면 공유 안 되네? 그거 해드릴게요. 아니요, 자, 화면 공유가, 어차피 화면 공유가 되긴 돼야 되는구나. 랑 네, 이렇게 코스트 두 개 드려. 잠시만요. 오, 네, 화면 공유. 보이시나요? 네. 네, 갑니다. 아, 쭉 사다리 시작. 전체 결과. 한 번에? 아니면 하나씩 깎아요? 한 명씩 가죠, 세 명인데. 자, 먼저 용님. 오, 오! 영준님. 뭐? 아씨, 전혀 조작되지 않았다는 게 보이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부터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어차피 제가 화면 공유하고 있으니까 저부터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저는 노션에 문서가 정리가 돼 있긴 해가지고 요거 그냥 쭉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쭉. 뭐야? 와, 온 당황스러운데? 왜요? 와, 근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하면서 적으면서 안 하면은 제가 진짜 아예 이해를 못 하겠어가지고 음, 쭉 적으면서 했고, 저는 지금 하고 있는 PR은 3개 정도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3개 다 지금 뭔가 리뷰도 안 되고 뭔가 진행이 잘 안 되는 게 있긴 한데, 하나씩 그냥 설명을 드리면 그냥 시간 순서대로 쭉 설명드릴게요. 저는 먼저 첫 번째는 이슈 살펴보기, 여기 이슈 넣어놨는데 5만 563번째 이슈이고, 여기 이슈에서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이분이 얘기하신 게 보시면 되게 간단한데, 그러니까 이 네. 데이터 프로기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구글에. 그러니까 구글의 스파크 그냥, 음, 구글의 그냥 스파크인데, 그 데이터 프로 잡 서브미션 잡 오퍼레이터를 실행할 때, 얘를 무슨, 여기 제가 잠깐 간단하게 한 줄 적어놓긴 했는데, 이 대규모로 데이터 프로 잡 실행하는 유저들을 위해서 이 오퍼레이터에 디퍼 있잖아요. 그 디퍼 안에 이제 스타트 프롬 트리거라고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를 구현을 해달라. 여기는 없다, 그 기능이 디퍼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start from trigger라는 기능을 구현하고자 하는 이슈이고, 이게 뭐냐면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디퍼는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그냥 이제 비동기적으로 잡 실행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디퍼 사용해도 처음에는 태스크가 다 워커에 먼저 배정을 받는데, 만약에 데이터 프로 뭐 얘네들처럼 이 잡 자체가 엄청나게 많으면 그 디퍼를 사용해도 처음에는 워커의 배정을 받기 때문에 워커 리소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워커로 가는 게 아니라 잡이 실행되자마자 바로 트리거로 가는 기능이 요 스타트 프롬 트리거라고 하는 기능이고, 이게 그 웨이리 형님이 만드신 기능이고요.
이 밑에 그냥 제가 디퍼랑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그냥 쭉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생략해도 될 것 같고. 이 스타트 프롬 트리거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 2.10인가? 부터 나왔어서, 뭐, 작년 12월?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써 있었던 게. 11월, 12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 태스크가 실행되자마자 워커가 아니라 바로 트리거로 배정시켜가지고 워커 리소스를 최대한 줄여주는 뭐 그런 기능이고요. 여기도 그냥 제가 그냥 몰라서 정리하면 그냥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쁘게 제가 이렇게 이해 안 돼서 도식화도 조금 해놨습니다. 이 스타트 프롬 트리거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요것도 그냥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냥 그 스타트 프롬 트리거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거를 그냥 코드적으로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밑에 이렇게 쭉 정리한 내용이 있고, 그래서 구현을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PR 날려가지고 요거 작업, 뭐냐, 아까 그 기능을 데이터 프로 서브 및 잡 오퍼레이터에 지금 구현을 하고 있는 상태고, PR이 엄청 많은데, 그 유니티 테스트랑 시스템 테스트는 다 통과했는데, 실제로 혹시 몰라가지고 실제로 그 로컬에다 띄워가지고 해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테스트를 잘못 세팅을 한 건가 싶기는 한데, 여기 또 웃긴 게 제가 테스트를 잘못 설정했다고 하기에는 3점 그 에어플로우 3 버전 때에 디퍼가 다 안 돼요, 그냥. 예. 디퍼가 지금 다 안 되는 그 데이터 프로그에 대해서 데이터 프로그에 관련해 가지고 디퍼가 전부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왜 안 되지 했는데 요런 에러가 지금 뜨고 있는 상태고, 제가 밑에다 적어놨는데, 근데 생각해 이렇게 공유하는 게 맞나요? 저도 아, 이게 뭐, 처음. 이렇게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네, 그러면 그냥 일단 제가 구현 어떻게 하는지부터 설명드리면, 요 옵션 설정하면은 그 디퍼가 그 뭐냐, 스타트 프롬 트리거를 true로 설정을 하면은 그 오퍼레이터 안에 실제 오퍼레이터 작동하는 그 메인 메서드가 이제 execute라는 메서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메서드를 사용을 안 하고 바로 그냥 트리거로 넘기고 있는데, 이게 그 데이터 프로 서브밋 자 오퍼레이터 여기서는 그 기본적으로 그 뭐라 해야 돼, 이 execute에서 잡을 서브밋 한 다음에 트리거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바로 트리거로 넘어가면 잡을 서브밋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일 메인 로직을 안 해버리고 그냥 트리거로 가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잡을 서브밋까지 하는 트리거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하려면은 이 오퍼레이터 구조를 싹 바꾸든지 아니면 그냥 새로운 트리거를 만들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오퍼레이터 구조를 싹 바꾸기엔 너무 복잡해서 그냥 트리거를 하나 구현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돼가지고, 데이터 프로 서브 및 잡 트리거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이 뭐 하나를 구현을 했고, 이 스타트 프롬 트리거를 위한.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트리거는 데이터 프로 서브 및 트리거거든요. 저는 여기 이제 잡이 붙은 건데, 이거랑 거의 동일한데, 여기서는 이제 앞단에서 execute에서 먼저 잡을 제출한 다음에 이걸 기다리는 용도의 트리거라고 하면은, 이 서브 및 잡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잡까지 서브밋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구현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현은 간단한데, 그냥 요런 거 하나 만들어서 그냥 잡 서브밋 하고, 이 밑에는 사실상 요거랑 거의 동일해가지고 완전히 똑같아가지고, 예, 그냥 앞에 서브밋 잡하는 부분만 구현이 됐습니다. 예, 여기 부분.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밑에는 그냥 쭈쭈쭈 기다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테스트 코드 다 작성해서 파이 테스트까지 실행하고, 여기서 제가 하나 이슈가 있었던 게, 제가 프리컴밋을 처음에 설정을 안 해가지고 계속 빠꾸를 먹었어서, 이 프리커밋 설정이 필수로 됐어야 됐다라는 약간 회고가 하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유닛 테스트랑 CSM 테스트는 전부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됐네 하고 이제 넘기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로컬에서 한번 띄워가지고 직접 해보자 이래서, 여기도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띄워놓은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둘 해놓고 띄워서 돌려봤거든요. 이거 지금 새로 띄워서 없는데, 돌려봤는데 실제 프로덕션에서는 요런 에러가 지금 발생을 해요. 에러 코드가 뭐냐면,
요런 에러인데 async to sync를 못 쓴다. 같은 이벤트 루프에서는 못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에러가 뜨는데 이 웃긴 게 그 제가 만든 이 잡 트리거에 대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 프로그램이 다 한대요. 데이터 프로그램 디퍼를 트루로 해놓으면 그냥 이 에러가 무조건 뜨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3점대 넘어가면서부터 생긴 이슈인 것 같은데 하여튼 요 이슈를 그냥 조금 살펴보면은 이게 파이썬에서는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트리거가 비동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이썬에서는 한 스레드에 하나 이벤트 루프만 돌 수 있는데 이 async to sync 안에서 요 기능 자체가 비동기 루프를 직접 돌리는 거라서 이미 이벤트 루프가 하나 도는데 그 안에서 요걸 또 돌리니까 이벤트 루프가 또 돌면서 충돌이 계속 나는 문제더라고요. 근데 안에 살펴보니까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 프로 에이싱크 훅을 쓰고 있는데 이거 안에 보면은 여기서도 데이터 프로 에이싱크 훅하고 이렇게 커넥션 하면서 이렇게 커넥션을 맺거든요. 그러니까 그 GCP랑 이제 커넥션 맺는 그 로직이 있는데 여기 안에서 이제 에이싱크 투 싱크를 써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요거를 사용하면서 에러가 발생을 해가지고 아 그럼 요거를 해결을 먼저 해야 지금 요 이슈를 조금 완성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다음 이슈로 제가 하나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뭐였냐면 제가 그래서 저 이슈 저게 왜 발생했는지를 보니까 위엔 똑같은 내용이고 왜 발생했는지 보니까 이게 데이터 프로 에이싱크 훅이라고 써 있는데 얘가 지금 데이 구글 베이스 훅이라는 애를 상속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비동기가 아니라 동기 훅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얘가 이 동기 훅을 상속받고 있어가지고 얘가 겟 커넥션 하는 이 로직 자체가 비동기 안에서 동기가 돌다 보니까 이 동기를 또 비동기로 바꾸는 과정에서 요 에러가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요 이슈에서 제가 하고자 했던 건 데이터 프로 에이싱크 훅을 요게 아니라 에이싱크 훅이 그 구글 베이스에 에이싱크 훅이 또 있거든요. 요거를 상속받도록 변경했던 PR이 요 PR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별거 없고 예,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데이터 프로 에이싱크 훅에 구글 베이스 훅을 상속을 받고 있는데 얘를 그냥 에이싱크 훅을 상속받도록 변경을 하고 이 밑에 있는 메서드들도 전부 다 비동기로 바꾸는 뭐 그런 PR이었고요. 네, 그런 PR이었고 지금 요거는 리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해놓고 이제 요분한테 배정을 해 주셨는데 이분이 절대로 안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리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요게 돼야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공유드린 요 PR도 할 수가 있는 상태여서 요 PR이 머지가 되면은 일단 저 남겨놓은 상태고 해달라고 PR 뭐냐 리뷰해달라고 요 PR이 머지 되면은 요 PR도 이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네, 있는데요. 네네. 그 2.10 버전에는, 그 2.10 버전에는 저 기능이 됐는데 3버전에서 쓰면서 이제 안 된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둘 다 해봤거든요. 네, 그 2.10으로 브리즈를 켜가지고도 네. 해보고 3.0으로도 해봤는데 네. 2.10은 되는데 3이 안 돼요. 그러면 왜 그렇지? 그래서 백엔드 이게 API에서 뭐가 문제가 있어요? 뭔가 저도 이게 정확하게 다 더 막 깊이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일단 에이싱크로 바꿔가지고 제가 해봤는데 그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에이싱크로 바꾸는 구글 그 베이스 구글 에이싱크 베이스북 안에. 네, 훅으로 지금 상속을 바꾸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거 말고 그냥 근본적으로 해결을 조금 해야 된다 하면은 네. 이제 아까 보여드린 요 분이 조금 리뷰를 해주시길 바라고 있는데 이분이 절대로 안 읽고 있어서 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분이랑 같이 얘기 좀 하면서 바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요거를 내고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PR 뭐 할 거 없나 뭐 이러면서 좀 보고 있다가 이제 요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얘는 뭐냐면
그 에셋 기능 있잖아요. 네네. 이 에셋 기능에 그 독스에는 이 소스 대그 런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프로퍼티를 이런 식으로 에셋 받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프로퍼티를 해보면 없다고 이런 식으로 없다 뜬다. 이런 오브젝트 어트리뷰트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뜬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PR이 그러니까 뭐냐 이런 이슈였고 제가 그래서 그 제가 하겠다고 해서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고 제 회사 계정으로 해가지고 지금 회사 계정에다가 어사인이 된 상태긴 한데 지금 개인 계정으로 다시 돌려가지고 하고 있고 네, 다시 설명드리면 이 에셋 기능에서 대그의 메타 정보를 알 수 있는 요 소스 대그 런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뭐 여기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쭉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 여러분들의 의견도 조금 듣고 싶긴 한데 이거 좀 아시는 분들은 그 이분이 말하는 거는 이 버전 3에서 없다는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버전 3부터 없다.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버전 2에도 없어요, 얘가. 그러니까 에셋 요 기능 기능이 일단 이 버전에 없어요. 에셋이 데이터셋이잖아요. 그 아, 2에서 그게 그 ES 데이터셋인데, 그러니까 데이터셋에서도 없는 거예요, 저게? 그냥 저 메소드가 없어요, 그냥. 근데 웃긴 게 저게 네. 또 독스에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어가지고 제대로 그 이 버전에서 저 메소드를 똑바로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서 조금 더 보긴 해야 되는데 뭐 하여튼 뭐 버전 3에서 없다라는 뭐 저런 이슈였고 그래서 저거를 지원을 하기 위한 지금 과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전 처음에 이 에셋 자체도 잘 몰라가지고 기능을 에셋 조금 살펴봤었던 게 조금 있었고 네. 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여기 IAP 74에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요게 원래 그 데이터 셋이었는데 뭐 이름 그냥 데이터 에셋으로 뭐 바꾸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리네임 데이터 셋 to 에셋 하면서 그래서 기능 뭐 조금 더 추가하고 데이터 셋이라는 이름이 헷갈린다. 뭐 ML 파이프라인에서 그냥 에셋이 더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막 바꿨더라고요. 이거를 조금 기능도 조금 추가하고 그래서 뭐 이런 거 그냥 에셋이 뭔지 한번 살펴보고 내 이슈 정확하게 뭔지 쭉 보고 있는 상태고 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요거 했는데 요런 기능이 없다라고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그 에셋의 어떤 메타 정보를 받으려면 그 뭐냐 그 메서드에 트리거링 에셋 이벤트라고 하는 파라미터 넘겨가지고 이렇게 뭐 안에 있는 메타 정보들을 가져가다가 할 수 있는 거여서 이건 또 무슨 기능인가 이러면서 그냥 쭉 정리하면서 했었던 기능이고 요게 독스인데 이 독스상에서는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소스 대그러네 뭐 이런 식으로 빼올 수 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실제 독스에서도 3점대 독스에서도 아, 근데 그래요? 없어요 얘가 요 메서드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어 네, 근데 2점대에도 제가 보기엔 없어가지고 이게 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 메서드를 지금 구현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게 어떤 식으로 생성되는지 그냥 제가 쭉 적어놓은 거고 음, 실질적인 구현 과정을 제가 아직 적지는 못했는데 어, 지금 구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 뭐냐 데이터 프로 쪽 기다리면서 요 작업 조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얘는 아직 PR을 올리진 않았고 그냥 안에서 유닛 테스트랑 유닛 테스트까지 끝났고 실제로 로컬에서 돌려서 제대로 이 소스 대그런 가져오고 있는지 테스트하고 PR 한번 올릴 예정입니다. 네, 저는 요 정도 공유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엄청 길게 했네요. 이렇게 저 길게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바로 그럼 공주님, 노우님 들어오셨다. 뭐야, 노우님 오셨네요? 죄송해요. 저 늦잠 이슈로 좀 늦었습니다. 아, 인심이 이상해질 뻔했어요. 네, 민심이 안 좋았어가지고 약간 군중들이 좀 화났었는데 그래도 오셨군요. 아, 바로 왔습니다. 아, 아, 지금 한 분 하신 건가요?
네, 지금 근데 하고 있어요. 지금 저 하나 있어요. 지금 그 저희 사다리를 타가지고 건우님 그리고 경주님 그다음 저인데요. 다음 노님 하시죠. 이제 약간 4등 네 번째 발표하시죠. 두 번째 발표 네네. 경주님 바로 하실까요? 바로 이어서 공유 가져가 주시죠. 이거 제가 취소해야 되나요? 네네. 이거 어떻게 취소하죠? 지금 시즌 됐어요. 취소된 거예요? 네. 경주님 그 마이크 끄고 계세요. 네, 아, 네. 잠시만요. 이게 제가 줌을 그 시스템 설정이 있어가지고 아, 한번 튕기려나? 한번 튕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버리시네. 근데 저도 좀 오랜만에 키니까 업데이트 해가지고 한 5분인가 기다렸어요. 아, 그래요? 네, 좀 진짜 오랜만에 들어와가지고 맨날 구글 미트로 하니까. 구글미터 요즘 되게 좋더라고요. 그쵸. 그거 구글이 뭔가 좀 가벼운 것 같아요, 줌보다. 아, 바로 가시죠. 어, 이거 보이시나요? 네? 어, 아무것도 공유가 되지 아무것도 않았어. 보이지 않아요. 어, 어, 보인다. 오, 됐다, 됐다. 잘 보인. 오, 오, 뭐야. 씨. 야, 역시 너무, 32기가는 다르다. 네, 처음에, 모음, 처음에 무튼, 영웅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저는 여기 오픈 서치 프로바이더에서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DB 테스트가 저녁에 꼭 다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만 그 DB 이용해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제거해가지고 조금이나마 그 뭐 CI 속도나 이런 걸 빠르게 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서 이제 그 보니까 에어플로우 이번에 이거 참여하면서 알게 된 건데 그 메인테이너 분들이 뭐 도움 필요로 하는 것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파이테스트 이제 전역 그 의존성 제거하는 거라든지, 뭐 최근에는 그 2점대랑 3점대랑 호환성 때문에 작업하는 게 있었어가지고, 그거 변경하는 거 관련해서 뭐 작업하는 게 있어서, 그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가이드라인도 다 주셔가지고, 결국은 3점대 이상에서는 이걸 읽고, 그 이하 버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읽도록 하는구나. 그리고, 오픈소스에서도 이런 호환성 때문에 이 버전 컴패터블리티 뭐, 모듈 이런 걸 만들어서 하는구나. 그런 것들 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제가 했었던 기어는 전 단순한 기어였고요. 그리고 네, 거의 했었던 건 단순한 기어였고, 하나는 이제 그 브리즈에서 제가 테스트 환경, 그 개발 환경 구성하다가 그 에러가 이렇게 뭐 뜨는 거가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거를 그 처음에 슬랙에 남기니까 이거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주셔가지고 이거를 좀 개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브리즈 환경 띄울 때 그 백엔드 지정을 안 하게 되면 그 이거를 경고를 뜨게 해줘가지고 지정하게끔 해라 해서 그거를 처음에 이런 것들 이제 팝 아저씨가 같이 테스트 좀 해주시면서 그 브리즈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셨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그냥 저는 이제 기여할 때 저는 파이썬만 쓰기 때문에 저는 좀 위크 워닝이랑 그리고 저희 개발자들 사이에서 쓰는 투두랑 픽스미 이런 주석 어노테이션 보면서, 이거 데이터브릭스 관련해가지고 API가 하드 코딩 되어 있는 거를 나중에 리팩토링
투두에 이제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사용되는 곳에서만 이제 지우면 되겠다, 바꿔주면 되겠다, 쉬울 것 같아가지고 우선 작업했었는데 작업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서 이제 삭제만 해줬었는데 이게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에러를 보고를 하나 해주셨어요. 몰랐었는데 이게 테스트 케이스에 좀 안 좋은 케이스, 그러니까 모킹의 문제점을 발견한 케이스였는데 모킹은 약간 뭉뚱그려가지고 그 특정 기능을 구현해주는 걸 포함하다 보니까 그 내부 속성에서 정확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을 안 하는 단점이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분이 제가 이걸 빼먹었다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브릭스 SQL 쪽에서 이게 문제가 됐어가지고 API가 이제 중복으로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제가 놓쳤다고 해가지고 이게 모킹의 이제 문제점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 확인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바꿨어야 됐다고 해가지고 음, 말씀드렸고 그래서 또 그거와 또 제가 이걸 왜 놓쳤는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테스트 케이스에서 모킹을 통과했기 때문에 합쳐 묻혔던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보통은 이제 자주 쓰이는 상수 엔드포인트들은 한 곳에 모으는데 얘만 또 특별하게 그 함수 안에 얘 엔드포인트가 따로 정의가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원래 엔드포인트들이 다 모아져 있는 곳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해서 우선은 이번에 케이스를 한번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제 리팩토링 관련해서 API 작업을 하나 했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 테스트 코드 발표해보다가 이것도 좀 되게 쉬운 건데? 원래 테스트 코드를 할 때 그 모킹을 해서 데코레이터를 감쌀 때는 역순 구조기 때문에 페이지 네이트가 첫 번째 목 페이지 네이트를 가리켜야 되고 런이 이제 바깥을 감싸기 때문에 목 HTTP 런인데 우연히 테스트 코드 보다가 이거 잘못되어 있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간단한 거긴 한데 동작은 하지만 무튼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거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좀 그런 간단한 거? 네, 우선은 간단한 것밖에 수정 안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 이제 피어 열려져 있는 거는 뭐 저는 그때도 예전부터 이제 테스트 코드는 분명히 모든 걸 다 테스트할 수 없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하나 제대로 검증 못하고 있는 드라이런 부분에 테스트 코드가 빠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우선 남기긴 했는데 저도 이거 계속 며칠째 남겼었는데 계속 리뷰가 안 되고 뭐 이분이 이제 에어플로우라는 이제 결국은 오픈소스고 봉사 벌런티어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이런 거는 조금 삼가하는 게 좋고 뭐 결국에 이제 PR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라고 해가지고 계속 뭐 요청 드리고 하긴 했었는데 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다시 이거 슬랙의 컨트리뷰트 채널, 뉴 컨트리뷰트 채널에도 남기기도 했는데 우선 답변 안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뭐 슬랙에 다시 한번 남겨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도 한 개 또 다른 거 하나 열려 있는 거는 그 이거 예전에 말씀드렸었던 건데 그러니까 에어플로우 헬름 차트 배포를 할 때 에어플로우에서 지정된 이미지는 기싱크의 버전 4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에어플로우에서 이 기싱크 4에 대한 것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기싱크 3에 대한 크레덴셜 정보까지도 다 입력을 해줘야지 이제 에어플로우가 올바르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에어플로우 이제 헬름 차트로 처음 띄웠을 때는 나는 분명 기싱크 버전 4를 써서 하는데 굳이 기싱크 3에 대한 크레덴셜 정보가 필요한지가 저는 납득이 좀 안 됐어가지고 우선 이걸 남겼었는데 뭐 몰랐었던 부분은 이제 여기서 이분이 뭐 말씀을 해주시기로는 뭐 미러링 된 서버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위 호환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실질적으로 완전 필요한 거면 여기에 뭐 유스 프래그먼트라는 거를 해가지고 헬름 쪽에 뭔가 기능을 제한해서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테스트는 다 통과하긴 했었는데
이런 기능은 뉴스 프래그먼트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뭔가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가지고 이거 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진짜로 이분이 말씀 주셨었던 내용이랑 좀 더 확인한 다음에 이게 진짜 뉴스 프래그먼트로 해야 되는 건지 좀 작성해 보려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좀 막혔고요.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또 이것도 하나 더 이것도 이슈에서 보다가 발견한 거였는데 원래 이빅트된 파드는 그 파드 상태가 그거일 때는 걔가 쿠버네티스 파드 오퍼레이트는 다시 이제 재시도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외를 해줘야 되는데 그 조건이 우선 빠져 있어가지고 그 조건을 추가하는 거를 좀 넣었습니다. 근데 아직 이 부분도 그 실제 그 에러가 났는 상황이랑 제가 코드 반영해서 확실하게 개선이 됐는지 테스트를 아직 못 해봐가지고 요것도 좀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제가 뭐 말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뭐 그 최대한 보고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 또 진행하고 있는 거는 이슈 쪽에서 두 가지를 남겨놨었는데 첫 번째로는 테스트 코드 사용할 때 보니까 이게 익스큐터를 그냥 논으로 던지더라고요. 근데 컨텍스트니까 결국은 딕셔너리를 던져야 되는데 당연히 딕셔너리 형태를 못 던지니까 모킹한 이제 모 컨테스트를 던진다든지 이렇게 매직 먹을 던지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건 좀 고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근데 고칠 부분은 많지만 진짜 한 줄만 바꾸면 되는 거여가지고 우선 확인 받아서 아 여기서 이 사람도 좋다고 해가지고 작업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슬롯이란 부분인데 이게 파이썬 쪽에서 그 쓸 때 슬롯을 쓰게 되면 함부로 내가 동적으로 어트리뷰트 속성을 할당할 수 없는 건데 이게 꽤 이제 메모리 절감 효과, 메모리를 아끼는 부분에서 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쓰고 싶었어가지고 이걸 쓸 수 있겠다 싶어서 했는데 갑자기 어젯밤에 어떤 사람이 막 해놓은 거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막 되게 그냥 막 AI 써가지고 막 무지성으로 좀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내가 하겠다고 해놨는데 이 사람이 가로채 갔다 하니까 이 사람이 막 좀, 우선 이 사람이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도록 우선 해줬고, 네, 마지막으로는 그 요즘 그 데브 메일링 리스트를 잘 보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파이 테스트랑 유닛 테스트 관련해가지고 어설트 하는 방식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파이 테스트는 어설트만 쓰면 모든 테스트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닛 테스트 전용 어설트 콜드 원스 위드나 뭐 어설트 콜드 뭐 위드 뭐 이런 것들을 몰라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편하기 때문에 무조건 파이 테스트 어설트를 쓰는 게 좋다고 우선 저희가 의견 제시를 했었는데 메인테이너 분들이 아 그것보다는 기존의 방식이 좀 좋다고 하셨고 그리고 어설트 자체도 너무 많이 하는 게 안 좋다는지 전 몰랐었는데 어설트도 딱 한 번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라고 하는 그런 학파가 있다고 이분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진짜 그런 학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설트를 저는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설트도 막 코드에 진짜 정수의 코드 한 줄처럼 어설트를 쓰는 게 좋다는 학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싶었었는데 나머지 좀 진행되다가 나머지 어떤 분들이 근데 저랑 비슷한 생각 가진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어설트 모콜스 쓰고 하게 되면 좀 괜찮은 스타일인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파이 테스트의 방식을 좀 차용하는 게 좋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분도 이거는 동의한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괜찮은 기존의 유닛 테스트 어설트 방식에서 많은 거 말고도 쓸 수 있겠다고 해 주셔가지고 요걸로 조금 그 제가 가이드라인 이분이 그 컨트리뷰팅의 테스트 문서 작성하는 부분에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알려주셨어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작업도 할 거고 그리고 조금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제가 이게 적을 때 챗GPT 이용해서 영어로 번역 많이 시켰었는데 여기서 이분이 그 에이전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어플로우에서 이제 그냥 이제 문서 딱 던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에어플로우로 코드 개선하고 막 이런 것들을
지금 시대 흐름에 맞게 좀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뭐 에이전트 뭐 이런 거 따로 문서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이번에 기여하면서 알게 됐었다. 네, 이상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 네. 이게 뭐, 멈춰졌나요? 네? 공유가 끝났나요? 아니요, 아직 보여요. 공연 아직 보입니다. 네. 됐다. 그러면 저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나? 잘 네, 보이시나요? 제가 한 3개월 정도? 한 4월 20일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3개월이죠.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진행하는 내용들이고, 그 버그 픽스 한 거랑 그다음에 이제 기능 구현한 거 이렇게 좀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버그 픽스를 좀 한 거는 이제 그 배그 오너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보통 보면 오너가 한 명 쓰거나 이제 많아봐야 두 명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보통 한 명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제 잘 못 알아차린 문제 중에서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너 링크를 넣으면서 찾은 버그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오너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을 때 그 파싱에서 공백을 제거하지 않아가지고 그 쉼표하고 이제 띄어쓰기까지 같이 파싱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해서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버그 픽스는 지금 댓글 리스트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영상을 좀 보면은 예, 지금 뭐다? 지금 큐에 두 개가 있죠. 근데 이제 뭐야, 여기 들어가면 두 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위에 있는 큐 태그로 가면은 일단 두 개 있는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뭐야? 언제 가는 거야? 아무튼 큐 태그로 가면 일단 두 개가 안 뜨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럴까 한번 확인을 하다가 이게 그 저희가 처리하는 방식상으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그 한 게 너무 많네. 아, 네. 일단 이게 제일 큰 문제였는데 그 그러니까 배그의 상태들을 확인할 때 이제 스타트 데이트가 난 널 그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를 가졌냐면 이제 큐에 들어가는 배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 널일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배그 활성화를 시켜놓지 않고 배그를 트리거링 하면은 이제 큐에는 들어가는데 활성화되지 않아가지고 스타트 데이트가 널인데 큐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처리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그 기능을 추가해줬습니다. 테스트 코드 다운해가지고 이거는 완료해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사소한 버그인데 저희 타임존 선택을 했을 때 이게 시간이 흘러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안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도록 바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지금 아직 머지는 안 된 이슈인데 저희가 지금 그 네, 원래 이렇게 잘 리사이즈가 돼야 되잖아요. 좌우로 했을 때. 근데 이제 세로 고침을 하면 반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했던 방향이랑 반대로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그 이게 저 사이즈들을 전부 다 로컬 스토리지로 관리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억하는 것도 로컬 스토리지로 관리하는데 이게 새로 고침을 하는 순간 이제 그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값이 사라지면서 이제 그 사이즈를 맞추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왼쪽으로 가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를 그 뷰를 새로 고침할 때마다 로컬 스토리지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이제 수정을 해서 그리고 기능 구현한 게 이제 네 개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저희 미덕 때 발표했던 그냥 오너 링크 관련된 내용이고요. 오너 링크 백엔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구현해가지고 여기 안에 넣어주는 작업을 한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어제 발표한 건데 이제 그 백엔드
그러니까 그 i18n 관련된 작업들을 관리하는 게 이제 UI XRC i8n 디테일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퍼블릭으로 옮겨주는 작업을 했어요. 네,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프론트엔드 번들에 들어가서 이제 빌드 속도를 조금 개선했고 그리고 i18을 맥스 HTTP 백엔드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그 필요한 번역 파일들만 로드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은 이제 뭐 번역 파일들을 가지고 올 때 모든 파일들 다 다운로드 받아서 가지고 왔었는데 기존에는 지금은 이제 내가 만약에 한국어만 갖고 싶다면 근데 한국어만 로드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32kB 정도? 이때 당시에는 32kB인데 지금은 조금 더 많은 용량을 좀 바꿨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걸 통해서 이제 이룰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작은 번들 사이즈, 조금의 번들 사이즈 개선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이나믹 로딩, 그다음에 이제 그 번역 파일들을 UI랑 UI 소스 코드에서 좀 분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번역 파일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러 시도들이 가능한 정도가 됐다라는 게 이제 PR에서 교육 쟁점이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i18은 넥스트 HTTP 백엔드,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이제 제이슨 파일로 이제 저장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분리를 해놔가지고, 이제 뭐 야물로 바꿀 수 있다던가, 아니면 뭐 PO나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다던가, 라는 가능성이 생겼고, 그리고 아예 UI 안에서 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UI 퍼블릭 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아예 UI 소스 코드에서 빼가지고, 그냥 에어플로우, 그냥 코어 바깥으로도 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정도의 개선이 가능해진 PR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하고 있다기보다는 아직 머지는 안 됐는데 작업은 다 완료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기능이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대그 버전에 그러니까 대그들의 버전, 대그런에 대한 버전에 관련해서 이제 각 수령별로 버전들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 뷰에서 이제 버전 1, 2 이렇게 갈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그냥 기본적인 시나리오. 일단 버전이 바뀌지 않는 시나리오 이렇게 1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2번은 버전이 바뀌는 시나리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버전이 바뀌는데 이제 하나의 대그런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버전을 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그런이 실행되면서 이제 코드가 바뀌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 네 번째로는 그 우선순위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 믹스드 대그런 그러니까 그 하나의 대결원에서 이제 여러 번 버전이 바뀌는 경우 이제 크게 그 버전이 표시가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버전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버전에 이제 버전으로 이제 인디케이터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처리를 좀 해줬고 다섯 번째는 뭐 복합된 패턴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했어요. 이제 시나리오 다섯 번째는 뭐 저런 식이고 1번부터는 그냥 시나리오. 2번은 그 버전 1에서 이제 2로 바뀌면 이제 여기 사이에 버전 2라는 인디케이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1에서 이제 그 믹스트 버전이 생긴 거죠. 1 버전에서 2 버전하고 3 버전 이렇게 바뀐 경우, 이제 우측에 3 버전이라는 인디케이터가 생기고, 이렇게 버전 3 대그런이 실행되고, 그리고 네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1 생기고, 2, 3 이렇게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인디케이터가 3 버전이라는 인디케이터가 생기겠죠? 믹스 대그런이니까. 근데 이게 생기고 나서 이제 코드상에서 변화가 생겨가지고 버전 4가 되면은 이게 이제 숨겨진 처리를 당하고 이제 버전 4 인디케이터가 생기도록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대로 이제 백엔드랑 이제 프론트엔드 구성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 제가 이걸 수정하는 동안 그 백엔드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표반응 컴플리트가 뜨고 이제 제가 강제로 폴스 푸시하니까 그 데코드에서 이제 이전 버전의 이제 백엔드 구조를 참고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수정해서 오늘 다시 올렸고 그리고 테스트 코드도 뭐 따로 만들어서 이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기여한 거는 이 정도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넣은 게 뭐냐면, 저희가 저런 기여 활동을 하면서 그 사이드 이펙트를 준 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예. 에어플로우 하는 사용자 모임에서 저희가 기여하는 그 스터디 하는 것을 발표하고, 또 뭐, 그러고 나니까 한 이전까지 저희가 한 5년 정도? 그러니까 그 이전엔 더 없었거든요. 5년으로 봤을 때, 매달 한 0에서 이제 많아봐야 0, 1, 2, 뭐, 3 이렇게 가다가 많아봐야 이제 뭐, 6개, 그 다음에 6개, 최대가 9개거든요. 9개인데, 어, 발표 후에 갑자기 24개, 그리고 이제 7월 지금 중순도 안 됐는데, 초일인데, 한 11개 정도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최대급 대비 한 3배까지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기여하고 있는 게 이제 에어플로우 커뮤니티에 이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할 수 있는 뚜렷한 지표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런 흐름이 이제 앞으로 더욱 확산될 거라고 기대되는 거를 소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노우님. 노우님. 저도 왠지 공유 막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아, 제가 공유해놨어요. 아, 그 맥 권한이 아, 저도 다시 들어가나요? 여튼 잠시만요. 바로 다시 들어올게요. 네. 지금 보이시나요? 크롬 네, 잘 브라우저. 보입니다. 네. 우선 시간 밀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슬프게 또 기다리다가 잠깐 잠이 들어서 좀 늦었습니다. 민심을 떨어뜨려서 죄송하고 저는 일단 그 기어 스터디 진행하면서 중간에 회사 일이 좀 많아가지고 좀 후반에 많이 달린 케이스고요. 먼저 저는 요거 스터디 진행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쓰던 구글 그 빅쿼리 오퍼레이터 쪽에 넣고 싶은 기능이 있어서 예전에 관련 PR을 열었다가 잘 안 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걸 다시 해보려다가 결론적으로는 약간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돼서 다른 작업으로 하나 한 건이 있어서 그거 위주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에어플로우 대그런 페이지에 서치 필터 추가하는 건이었는데요. 요거를 그 이슈 올라온 게 있어서 아스트로노머 분 한 분이 버전 2에는 태그 런 아이디 값으로 서치하는 게 있는데 그게 없다 해서 제가 바로 작업하겠다 하고 PR 올려서 진행을 하게 됐었고 간단하게 그 태그런 페이지에 서치 필터를 추가하는 작업이고요. 구체적으로는 기존 API에서 서치 필터 추가하는 파라미터 추가해야 되고 UI 쪽에도 서치 박스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의 그 다른 서비스에서 같이 사용되는 서치 파라미터 의존성 주입하는 클래스가 있어서 그거 이용해서 검색 필터 추가하는 작업이고요. UI에서는 새로운 신규 파라미터 추가해서 구현 진행했습니다. 이거 하면서 제가 처음 알았던 거는 지금 작업하시는 그 번역 관련해서 신규 컴포넌트가 추가되면 이런 식으로 원어 번역 키를 추가해서 작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런 아이디 패턴 서치하는 파라미터 키가 같이 추가되면서 진행이 됐었고 당연하게도 테스트 케이스도 같이 수정이 됐어야 됐는데 요거는 그 기존에 이 페이지에 존재하던 유닛 테스트에 제가 신규 파라미터 추가해서 그 파라미터 변수 케이스 추가하는 식으로 구현이 됐었고 한 일주일 정도 작업을 해서 머지가 됐습니다. 근데 보시면 되게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이거 진행하면서 처음 배운 거 위주로
공유를 드리자면, 레슨런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UI 쪽 수정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스크린샷 같이 넣어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받았었고, 그리고 저는 요거 이슈를 잡은 이유가 기존 실무하면서 저는 검색 추천 팀에 있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검색 API랑 검색 UI 추가하는 작업이 좀 재밌어 보여서 진행을 했었는데, 에어플로우에서는 검색할 때 레객스를 피하려고 하고, 그 SQL의 like search 기능을 이용해서 검색 기능을 구현하는 그런 컨벤션이 있다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에어플로우는 여러 가지 팁이나 툴들의 인테그레이션이 돼야 하는데, 레객스는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고, 충돌이 일어나거나 좀 무거울 수 있는 이슈가 있어서 레객스보다는 아까 제가 사용했던 기존에 존재하던 그 서치하는 의존성 클래스 사용해서 구현되고 있다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이거는 그 SQL에서 like 필터 조건처럼 동작하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참고차 공유를 드렸고, 그리고 작업하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어, 잠시만요. 지금 구현이 사실 굉장히 1차원적인 구현이잖아요. 그 라이크 필터를 이용하면 싱글 서치밖에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2025년 서치를 하면 그거 하나만 서치가 되는데, 사실 뭐 엔드 조건을 걸어서 여러 가지 필터를 넣고 싶을 수도 있고 좀 누락된 것들이 많아서 넥스트 스텝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 PR로 빼서 다른 PR로 작업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후속 작업으로는 그런 것들을 할 것 같고요. 요거 하면서 느낀 게, 제가 기존에 진행했던 요거는 저의 니즈로 작업을 하던 거라 반응이 굉장히 느렸고 제 작업 동기부여도 잘 안 됐었는데, 확실히 그 서포트가 되는 이슈다 보니까 그 피드백도 빨랐고, 어, 리퀘스트 리뷰를 한번 받은 다음에 여기 다시 요청하기 버튼이 있어서 요거 누르면은 확인도 굉장히 빨리빨리 해주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 작업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후에 제가 이슈를 열지는 못했고, 그 다른 분이 필터 관련돼서 이슈를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저희 태그 페이지의 코드 탭을 보시면 단순하게 해당 코드를 보여주는 기능만 지금 지원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 코드 서치 기능도 같이 지원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버전별로 그 영님이 하시는 거랑 연관이 있는데 코드 diff를 떠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그 태스크나 에셋별로 사용자가 보고 싶어하는 구간만 필터를 해서 서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요거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기존의 코드 탭에 코드만 볼 수 있었다면은 앞으로는 이렇게 베이스나 뭐 원하는 버전 지정해서 코드 디프 떠서 볼 수 있는 거 추가하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서치바 추가돼서 아마 이게 머지 되면은 코드 서치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UI적으로 조금 그 고민이 많은 게, 이걸 과연 베이스랑 컴페어 버전으로 나눠서 서치하게 되는 게 효율적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그 부분 고민이 끝나면 이건 바로 다시 PR 업로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투두로 남아있는 필터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고요. 방금 제가 잡은 그 코드 탭 관련 임프루브 하는 건이 제일 복잡한 건이라서 이걸 바로 보고 있는데, 나머지는 간단하게 필터 추가하는 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면 아마 하루 정도 안에 구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먼저 우선으로 작업하고 나머지도 원바이 원으로 작업하겠다고 코멘트 남겨놔서 이후에 그 서치 박스 관련된 작업들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살짝 공유드렸듯이 지금 그 에어플로우 가이드가 굉장히 잘 돼 있긴 한데, 제 주변에 그 주니어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문서가 너무 광범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개발 환경 설정해야 하고 이런 진입 장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간단하지만 그 개발 환경 세팅하는 글 간단하게 적어서 올려놨고, 저는 이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포럼에도 올려주세요. 어,
뭐 참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그래도 생각보다 작업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그 뭐냐, 이건 그냥 제 머릿속에만 있는 기획이긴 한데, 저희 이제 아마 대부분 다 이 코드 기여하는 게 어느 정도는 습관화가 다 된 것 같긴 해가지고, 아마 주기적으로 다들 하실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해가지고, 저번에 한번 간단하게 공유 드리긴 했었는데, 한 달에 한 번? 아니면은 뭐꼭 주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올라온 PR 개수가 어느 정도 막 채워지면은 그냥 그거 모아다가 그냥 한국 사용자 모임 뭐 여기서 그냥 요런 것들 그 코드 기여했다라는 거 그냥 리포트 형태로 만들어서 그냥 포럼에도 올리고 링크드인 같은 데다가 공유하는 거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보니까 다들 엄청 뭘 많이 해주시긴 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첫 번째 지금 하신 거 전부 다 대강 뭐 전부 다 할 필요까지 없을 것 같고 그냥 주요한 거 몇 개 꼽아가지고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만약에 정기적으로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요런 뭐라 해야 되지? 공유 자리 같은 것들도 조금 완전 정기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모이면은 다들 그냥 한 거, 오늘은 이제 거의 히스토리 위주로 조금 읊었으면은 다음부터는 코드 보면서 얘기하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긴 합니다. 네, 다들 네, 참 좋습니다. 많이 하시네요. 좋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1시간이나 넘었는데 다들 그럼 뭐, 마무리할까요? 네,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저 혹시 제가, 네, 작업 중인 거 피드백도 잠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코드 탭에 그 코드 버전별로 디프 뜨는 거 혹시 UI 방금 보여드렸던 거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좀 이런 식으로 되면 좋겠다라는 그 버저닝 하고 계시는 영웅님의 아이디어가 있거나 UI 쪽이 이렇게 어- 저격을 해버린다. 어떤 게 UX에 좋을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약간 각 그러니까 대그 런에서 저거를 하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그 대그 페이지에서 저게 되는 거예요? 각 태그 안에 코드 탭 들어가면 아, 네, 코드가 떠요. 그래서 사실 그 슬랙에 뉴 컨트리뷰터 채널처럼 에어플로우 3 UI 채널이 따로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맞아요. 봐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아, 근데 디프 떠가지고 그거 비교를 해야 되면은 노님처럼 두 개를 선택 가능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네, 하대, 맞아요. 하대 버전이랑 이제 그 지금 버전이랑 네. 하니까 저희 약간 아무래도 여러 개다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구현하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작업해 볼게요. 질문 다 하신 건가요? 네, 피드백을 받고 싶었어요. 아, 다음에는 각자 가져온 거 그냥 피드백 같은 거 해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정리해가지고 다시 또 기어 톡방에다 공유 한번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수고